여러분, 만약 30년 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깨달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68세 박영수 원장은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내과의원을 운영해온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아픈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순간에 사라진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하루 1시간씩 동네를 걷는 것이 일과가 된 영수 씨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마침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영수 씨가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의사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이가 다쳤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 말이에요. 네,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하게 뛰었어요. 죄송해요. 아이는 의외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연락처라도 주고받자는 생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을 열자 안쪽에 끼워둔 오래된 사진이 살짝 보였습니다. 30년 전 딸 미경이의 5살 때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이 사진이 내 엄마라고? 네, 할머니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래요. 영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꺼내 보였더니 아이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엄마 유치원 졸업 사진이에요. 분홍색 원피스 입은 거요. 이 순간 영수 씨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이 뭐니? 김준호요. 준호야,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박미경이요. 왜요? 우리 엄마 아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경, 틀림없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딸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수 씨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1995년 5월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38세였던 영수 씨는 한창 병원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영이와 5살 딸 미경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특히 미경이는 영수 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저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미경이가 매일 아침 당부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일이 바빠질수록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사의 숙명이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도 영수 씨는 학회 참석차 부산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이와 미경이가 탄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는 소식이었죠. 선생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부인과 따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영수 씨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부인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말에 영수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딸은요? 미경이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영수야, 미경이도 많이 다쳤단다. 의식이 없는 상태야. 영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서 오열했어요.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경이의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뇌진탕과 다리 골절로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영수 씨가 극도의 충격으로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는 사이 어머니는 미경이를 다른 병원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깨어났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야, 미경이가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켜야 했을 정도였어요. 소영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수 씨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하셨어요. 미경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시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는 그 시기에 미경이의 외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정확히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소영이의 대학 은사였던 김정숙 교수님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서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이셨죠. 교수님,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김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경이가 있으면 영수가 계속 과거에 매여 살게 될 거예요. 그보다는 교수님께서 미경이를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경제적 지원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혼자 사시던 김 교수님에게도 아이가 있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경이는 김 교수님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고 미경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그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 치료에만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영수 씨는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니? 할아버지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강남구 대치동 푸르니 아파트 205동이요. 영수 씨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딸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할아버지도 같이 올라가서 내 엄마께 인사드려도 될까? 네, 엄마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곧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15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늦었네. 걱정했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수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미경이의 목소리가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소영이를 닮았고 눈매는 영수 씨를 닮았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준호 뒤에 서 있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경계시 머린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준호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엄마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횡단보도에서 거의 사고 날 뻔했는데 도와주셨어요. 미경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제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유치원 졸업식 날 찍은 미경이의 모습이었어요. 미경이는 사진을 받아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맞았거든요. 김 교수님 집에서도 같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미경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궁금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미경이의 눈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미경이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항상 내 아버지라고만 하셨고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하길 꺼려하셨어요. 혹시 당신이 그래. 나는 내 아버지야. 미경이의 얼굴에서 혈기가 가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저를 키우기 싫어서.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미경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었다고요? 영수 씨는 30년 전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소영이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미경이의 죽음 소식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1995년 5월 15일 너와 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의사가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이도 살리지 못했다고 했어. 나는 너와 소영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어. 미경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사고 이후 한동안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김 교수님은 늘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저를 맡겼다고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지만 매달 양육비는 보냈다고 하셨어요. 영수 씨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어머니가, 너의 할머니가 김 교수님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을 거야. 나에게는 네가 죽었다고 하고 너에게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하도록 했겠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야. 너와 내 엄마만으로 충분했어. 그 후로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지. 그게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그도 자신처럼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미경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준호는 제 전부예요. 이혼 후에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준호를 이렇게 멋진 아이로 키워줘서. 영수 씨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공존했어요. 내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모두 만회할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너와 준호의 삶에 함께할 수 있을까?
미경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품었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은 그녀가 상상했던 냉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실된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할아버지가 생겼네요. 그것은 명확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의 문을 여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준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이제 이야기해도 돼요? 미경이와 영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호야, 이리 와봐. 이분은 엄마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란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어.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할아버지예요? 아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반응에 두 어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이제부터 자주 보자.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영수 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아버지, 저 로봇 만들기 좋아해요. 같이 해볼래요? 영수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이 완전히 충만해졌어요. 미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녁 드실래요? 간단하게 차려놓은 게 있어요. 영수 씨는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미경이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영수 씨는 그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영수 씨는 김정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80대가 된 교수님은 영수 씨를 보자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교수님, 괜찮습니다. 미경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김 교수님은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수 씨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그 후로 어떤 마음으로 미경이를 키웠는지 말이에요. 사실 나도 외로웠어. 혼자 지내다가 미경이가 와서 삶에 활력이 생겼지.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단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미경이에게 해주신 사랑은 진짜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수 씨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가 남긴 거짓말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진 것이었어요. 그 후로 영수 씨는 매주 미경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로봇을 만들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때로는 미경이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30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어느 날 미경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실제로 영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산책하던 시간에 이제는 준호와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주말에는 미경이와 함께 시장을 보기도 하고 준호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준호도 할아버지가 생긴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죠. 우리 할아버지는 의사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금방 낫게 해주세요. 영수 씨는 손자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영수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준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럼 할머니가 엄마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네 엄마를 낳으셨지. 할머니는 정말 예쁘고 착한 분이셨어. 영수 씨는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경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구나? 준호의 순수한 말에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너와 내 엄마가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이의 마음도 점점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30년간의 원망을 쉽게 버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면서 조금씩 화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고 전까지도 워낙 어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영수 씨는 딸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어요. 미경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다 주었고, 준호의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경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혼자 준호를 키운다는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30년 늦었지만 말이야. 영수 씨는 또한 자신의 병원 동료들에게도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축하해 주었어요. 영수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게 되어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동료들의 격려는 영수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편 미경이도 직장 동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해요. 준호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영수 씨는 미경이와 준호를 데리고 소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묘였어요. 소영아, 우리 딸과 손자를 데려왔어. 미경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준호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영수 씨는 묘비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이도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미경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세요. 그날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영수 씨의 노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즐겁고 의미가 있었어요. 건강관리도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미경이와 준호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준호의 생일날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30년 전 미경이가 좋아했던 로봇 장난감의 최신 버전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져요. 어떻게 제가 로봇을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내 엄마도 어릴 때 로봇을 좋아했거든. 유전인가 보다. 영수 씨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미경이가 5살 때도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정말요? 엄마도 로봇을 좋아했다고요? 그래. 그때는 사줄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네가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기뻐. 이렇게 작은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모든 수치가 양호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가족을 되찾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따라 건강해지는 법이죠. 실제로 영수 씨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미경이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너와 준호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 미경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30년간의 원망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겨울이 되어 준호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3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손자와의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 눈사람 코는 당근으로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당근 가지러 갈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수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해가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디로 가고 싶니? 바다요.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놀고 싶어요. 미경이도 동의했어요. 저도 좋아요. 가족 여행이라니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 올여름에 꼭 바다로 여행을 가자. 3대가 함께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박영수 원장과 딸 미경이, 손자 준호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를 통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영수 씨는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가 너무나 좋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오해, 시간의 흐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 씨도 3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기적 같은 만남이 가능했던 거죠. 또한 용서의 힘도 중요합니다. 미경이가 30년간의 원망을 버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연결된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이해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오해가 있어도 진심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혹시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박영수 원장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용서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까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처럼 기적 같은 재회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